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월 4일 4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도 해 드릴 텐데, 먼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잘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000원 이탈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가 진행 중인데 다시 14,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14,000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제 매수가 돼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좀 5거래일 연속 던지는 모습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000원 이탈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이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확실하게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아간다면 큰 손실 없이 장기간 좀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그런 매수 타점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시가 그래도 다시 한번 어제의 하락을 이겨내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오전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 21선,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죠? 21선을 좀 돌파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좀 꾸준한 요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현재 지금 요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 코스피니까요. 2,500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2,550선까지 트라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간 좀 이러한 추세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코스닥의 차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700선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부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뭐 이렇다 할 조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얼마나 차트가 이쁩니까? 이런 지금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18,700포인트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이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우상향의 추세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쁜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지금 이 평행선을 타고 가는 우상향이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는 미증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S&P 500 나스닥 갑자기 그냥 조정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를 때는 하나도 오르지 못했을 때, 미국 증시 하락하면은 우리는 덩달아 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의 이러한 좀 반등에 대한 부분,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이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주변 국가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인상 부분을 한 달간 유예했다라는 요런 소식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유예이기 때문에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추가적인 또 협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진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이죠. 그죠? 이 중국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추가적인 관세 인상까지도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연준의 또 FOMC 금리 정책, 올해에도 역시나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또 재차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에도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작년 3월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이 됐죠.
그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내년 봄에는 정말 이 1% 금리의 천장을 뚫을 것이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어떤 금리 인하 추세와 반대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료 정보방에도 이렇게 좀 올려놓은 내용이지만 지금 뭐 멕시코 관세 부과 한 달 유예가 되면서 오늘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증시 분위기가 지금 빠르게 냉탕과 온탕을 정말 오고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 집권 시기 변동성은 자주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관점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셔야 영상을 찍는 저도 힘나서 찍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딥시크 쇼크죠. 그죠? 중국이 사실 미래 첨단 산업의 이 패권 전쟁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옛날에 뭐 짝퉁 만들던 그런 이제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AI면 AI, 뭐 전기차면 전기차, 뭐 양자 보안이면 양자 보안,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이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라왔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자 로봇 청소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로봇 청소기 아마 관심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중국의 로보락이라든지 지금 뭐 드림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제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지금 기술력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보다 중국 제품을 이제 더 선호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제 와이프도 요 로보락이랑 드리미를 선호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다니시는 제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로봇 청소기 별로다. 지금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정말 많은 것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정말 단적인 예로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AI 이 딥시크발 쇼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위기 의식 지금 뭐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중국은 중국에서만 엄청나게 지금 날리고 지금 미국은 또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뭐 수장도 없는 상황이고 참 깝깝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지금 너무나 부재한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좀 위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래픽 처리 장치 부분에 있어서 뭐 3만 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3년 앞당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딥시크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오픈 AI의 이 챗 GPT에 이어서 무려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앱스토어 최다 다운로드 앱으로 이 딥시크가 챗 GPT를 제쳤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판도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딥시크의 충격은 결국은 이 구축하는 비용에 있어서 이 오픈 AI의 챗 GPT보다 무려 뭐 20분의 1 수준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저비용으로 구현을 해냈다라는 지금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 충격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의 이 고가 AI 칩을 과연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 딥시크 돌풍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정말 중국에 다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같은 정말 우리나라 정말 거대 기업의 인재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정말 돈 많이 받아먹고 막 기술 유출도 시키고 오히려 그쪽으로 이직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돼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좀 나와줘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딥시크 광풍 이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이에요. 그죠? 이 딥시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중국 서버로 무방비로 지금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안보잖아요. 그죠? 안보를 거꾸로 하면 이제 보안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이 미국의 또 거대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지난 이제 명절 이전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거의 뭐 엄청난 금액, 뭐 7천조 가까운 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AI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거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언급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뭐 기대만큼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3.3%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냥 어제 삼성전자 빠진 만큼 다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제 빠진 거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일단은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오픈 AI, 한일과 동맹, 지금 딥시크 견제 또 이제 나서야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이 중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 저가로 구축이 된 이 AI 부분에 있어서 견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오픈 AI도 한국과 일본의 동맹 확실하게 구축을 하면서 이 중국을 확실하게 또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또 전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AI 챗 GPT는 이 딥시크의 3배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또 딥 리서치까지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또 사용자 대신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사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또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딥시크 아론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여전히 정보 신뢰성 검증에는 지금 또 한계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AI도 결국은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오픈 AI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딥시크라는 회사만 AI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전 세계 정말 수천 개의 많은 또 기업들이 이 AI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쟁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유럽에서도 딥시크를 바라보는 이 3가지 시선이 있는데, AI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 불리는 LLM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딥시크의 어떤 출시로 인해서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지금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결국은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부지죠. 그죠? 땅덩어리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이 지역에 전력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요게 이제 먼저 검토가 된 이후에 이렇게 또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방대한 또 이제 이 서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 탑재될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뭐 호퍼 시리즈라든지, 이제 또 새로운 다음 차세대 모델인 블랙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루빈까지, 이러한 이제 칩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워낙에 이제 고가로 형성이 된 메모리 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오픈 AI라든지 뭐 메타, 그리고 뭐 엔트로픽, 이러한 이제 AI 챗 GPT들의 어떤 구축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비용들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이면서 구현을 해냈다 보니까 그만큼 충격이 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 너무 비싼데, 아니 싸게 구축이 가능한데 왜 얘네 거를 비싸게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또 큰 폭의 반도체 섹터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한 달 이제 유예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제 4월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이 국방비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나라 역시도 이 정부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파두에게 있어서는 이 중국 쪽의 고객사, 결국은 이제 이 고객사를 통해서 이 딥시크를 또 구현하는데 크게 또 일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또 기대감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여러 기업들에서 또 이 AI 또 생성형 AI를 구현해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고객사를 통한 또 매출 증대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역시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되는 SSD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세대를 지나서 이제 올해 이제 6세대가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7세대, 8세대 지속적인 세대 고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파도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파두는 어찌 보면 동시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오픈 AI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동맹 여기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이제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또 이야기한 게 있죠. 지금 에너지 부족 위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방대한 전력을 잡아먹는 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반도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앞으로 이 파두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두가 좀 센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14,000원 아래쪽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로는 잘 14,000원 위쪽으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박스권 형성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려가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